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저께 미국 8월달 CPI가 발표됐는데 네네. 전망치보다 이제 높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네. 혹시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좀 리뷰를 한번 해줄 수 있는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간략히 말하면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게 근원 물가가 이제 0.1 정도 더 높게 나왔고, 전월비가 일반 근원보다 더 슈퍼 근원 물가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사실은 주식 시장이나 이제 장기 채권 시장에 전혀 좋을 만한 데이터가 아니었는데, 어제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죠. 뭐 장기 금리는 어제 꽤 많이 하락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은 제가 늘 강조했듯이 멀티플이 높게 유지되면서 주식 시장도 오히려 반등했고, 근데 이게 뭐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후행적으로 그 시장 움직임을 해석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그 물가를 약간 과소평가해서 보도한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심지어 주거비 쉘터가 조금 뭐 0.3으로 올라갔다. 전월에는 0.4였거든요. 플러스 0.4.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되는 흐름이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쉘터 같은 경우에가 내려간 거는 실제 주거비, 그러니까 렌트는 오히려 올랐어요. 전월비로.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여가에 쓰는 이제 호텔 숙박료가 떨어졌거든요. 그거는 사실 그만큼 경제가 둔화되고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셔너리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면 일단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일단 어제는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굉장히 놀랍게 봤고 밤에 시장을 봤는데, 근데 이게 한 달 정도니 이거를 그냥 과소평가하는 거냐, 아니면 또 시장에는 여러 견해가 있으니까 또 물가가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았다라고 뭐 또 그렇게 얘기하는 쪽도 있을 거고, 뭐 한 달 정도니 뭐 이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 물론 9월에 기준금리 결정에는 별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만, 저는 분명히 올해 정말 급격하게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그러니까 고용이 안 좋아지거나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면 올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추가 금리 긴축이 더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아무리 연준이 지금 뭐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고 이래도 추가 긴축을 또 할 수 있을 정도의, 제가 봤을 땐 물가 지표였다. 근데 이게 언론들에는 좀 뭐 그래도 생각보단 괜찮은 것 같은 뭐 이렇게 좀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아니다. 이게 시장 움직임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압력이 단순히 에너지만 올라서 지금 물가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금원도 전월비로 올랐고, 에너지나 음식료 막 다 변동성 큰 거를 다 자르고 거기서 또 중간값, 미디언 중간값만 구하는 그 슈퍼 근원이 또 있어요. 그것도 많이 올랐다. 상세하게 보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실은 물가 지표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근데 그와 반대로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은 뭐 그거는 언제까지 갈 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다만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은 여전히 지금 좀 주식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조금이 아니라 저는 매우 부정적이죠. 주식이라고 하면 이제 미국의 성장주들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굉장히. 그럼 어저께도 미국 성장주들이 꽤 많이 올랐는데, 좀 그거를 지금 이미 기존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나 또는 투자하지 않고 있던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미국 성장주들이 오르네 하면서 좀 포모를 느끼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고점에 사서 뭐 지금 조금 뭐 더 사야겠다. 더 사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분들에게 어떤 투자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어제 장기채 가격이 꽤 크게 올랐잖아요. 장기 금리가 하락을 했잖아요. 분명히 뜨거운 물가, 이거는 어디서 뭐라고 보도를 하더라도 분명히 그냥 뜨거운 물가였거든요. 그럼에도 장기채 가격이 올랐고 장기채 금리가 하락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계속 미국의 주식시장을 하고 싶다면 미국 장기채만 보면 된다.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시장이 무너질 거니까 미국의 장기채를 사라고 했지만 실제 움직이는 시장을 보시면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 주식 시장, 특히 성장주 그쪽 나스닥이나 S&P 500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뭐 1년 넘게. 그 메커니즘을 일단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장기채를 사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금리가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오를 거다라고 보는 저희가 뷰가 틀릴 수는 있어요. 저는 안 틀릴 거라고 봅니다. 다만 틀릴 수는 있지만 장기 금리가 최소한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게 정말 주식시장이 위험할 거니까 내가 해칭을 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어떤 안전자산격으로 투자하는 거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셔라.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확하게 내가 진짜 안전자산을 사는 건가? 미국에 지금 10년, 20년, 30년 장기 국채를 사는 게, 예, 그 부분에 대한 아무튼 명확한 인식을 하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 지금 어제도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니까 장기 금리가 순간적으로 팍 튀다가 아래에서 정말 연준이 개입을 했는지 뭐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매수세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다시 하락했는데, 어떤 시장의 그런 지금 잘못된 내러티브, 그러니까 안전자산으로서 장기채를 매수하고 뭔가 이런 내러티브가 깨지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장기채에 껴있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오히려 마이너스죠. 플러스를 취해야 되는 마이너스인데, 그렇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계속 더 갈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채를 투자하는 분들은 미국 나스닥에 투자를 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를 한다. 물론 손실폭이야 나스닥이 훨씬 크겠지만 방향성은 아직까지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베팅을 하시는 거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만약에 뭐 21년에도 물가가 계속 오르는 와중에서 연준이 일시적이라고 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장기금리는 따라서 안 올랐잖아요. 네네. 안 오르고 연준이 일시적이라니까 하고 장기금리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됐죠. 근데 그런 상황이 올해도 뭐 좀 길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게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안에 아무튼 되게 위험하다. 그리고 어제 제가 물가 지표를 뭐 상세히 뜯어봤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안 좋다. 헤드라인이 오르면 근원은 곧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또 21년과 같은 그런 착각을 약간 시장이 한 달 정도 지금 이번 달에 하는 것 같은데, 뭐 유가의 상승만 끝나면 어차피 다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 성장주, 미국에 있는 수많은 성장주들 멀티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내가 그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수로 거래가 되고 있느냐, 그 멀티플의 혜택을 받고 있는 성장주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제 성장주는 굉장히 어제 일시적으로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성장주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에 따라서 그 현혹돼서 좀 투자하는 거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뭐 성장주가 다 오르지는 않았죠. 애플 같은 경우는 또 빠졌고, 애플이 제일 미국의 대장주인데 또 미국 나스닥이 어제 되게 크게 올랐냐, 그건 전혀 아니었고, 그죠? 다만 이제 장기채 금리가 크게 하락을 해서 약간 지금 시장의 방향성이 어제 부정적이지가 않았어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21년과 같은 그런 상황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 21년에 물가가 올라가는 와중에 이제 그랬던 상황은 쉽지 않다. 예. 저희가 해외 이제 시장도 많이 다루는데, 네. 이제 한국장에서는 조금 그런 성장주 역할을 2차 전지가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주가들이 좋지 않았는데 또 어제 뭐 이게 CPI와 관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CPI가 발표하고 나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또 강한 거보다는 아무튼 조금 오르고 있던데, CPI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주가 잘 버티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의 성장주라고 하면 이제 2차 전지니까 멀티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이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사실 뭐 효준 씨 알겠지만
저희 오레셋이 포스코홀딩스는 거의 뭐 21만 원 이렇게 내려갔을 때부터 엄청 싸게 샀다가 좀 너무 뭔가 해마성으로 엮이는 것 같아서 40만 원 부근에서 정리를 한 적이 있죠. 근데 정리하고 다시 살려는데 지금 못 사고 있은 적이 있죠. 저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은 AI보다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라고 치면 그건 원자재 관련 주거든요. 이제는 포스코는 원래도 뭐 철강 이쪽이었고, 그리고 2차 전지라는 게 아무튼 원자재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뭐 일부 뭐 에코프로나 뭐 일부 그런 곳들은 아직 좀 너무 가서 좀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조정이 어느 정도 오진 않겠나 이제 생각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저는 뭐 한국의 1등 기업이 원래 그 삼성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포스코홀딩스를 그렇게 쌀 때 저희가 많이 샀던 이유는 그게 제2의 이제 나중에 시간이 이제 뭐 한 5년 10년이 지났을 때 저는 그렇게 봤어요. 포스코홀딩스가 그런 대장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포스코는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2차 전지주가 뭐 되게 그렇게는 보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실제 실적의 성장이 엄청 큰 것도 맞고, 다만 그래도 이제 너무 그렇게 갔으면 이제 좀 위험하죠. 그쪽 섹터가 지금 현재로는 안 들어가죠. 근데 마찬가지로 AI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빅테크나 성장주 이런 게 더 그거와 이제 이 한국의 2차 전지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애플도 되게 위험하다고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고, 그 애플 같은 경우 왜 갑자기 애플이 33배 멀티플을 막 올해 받게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뭐였을 것 같아요? 애플이 작년에 비해서 어닝이 늘었냐, 명목으로라도 실질도 아니고 그냥 예상치는 비트했으나 과연 전년비로 정말 좋아졌냐? 아니잖아요. 정말 애플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막 굉장히 상승하고 뭔가 성장이 엄청나게 있냐? 아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장기로 조달하는 돈의 비용은 엄청 올랐잖아요. 다만 올해 상반기 내내 장기금리가 4.2까지 갔던 게 3.2로 떨어졌었다. 제가 말한 게. 멀티플을 결정하는 건 결국 핵심은 미국의 이제 장기금리인 건데, 그런 전형적인 리세션에 대한 착각으로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거의 혜택을 받았던 대표적인 게 다 테크랑 지금 AI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쪽의 멀티플이 지금 CPI가 다시 이렇게 한 달이니까 괜찮아? 아니, 저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가 어제 나온 CPI 수치를 보고 좀 자세히 뜯어봤을 때, 와, 이거 정말 이번 스파이크가 1차 스파이크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다. 정말 그래서 전혀 지금 좋아할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이 좋게 나와도 위험하죠. 좋게 나오면 연준이 더 긴축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반대로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오늘 이제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아니면 소비 지표, 소매 판매,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매 판매 지금 예상치가 낮은 편인데 그거보다도 확 낮게 나온다든지, 소비 지표든 고용 지표든 높게 나와도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고 낮게 나와도 주식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이거 또 긴축을 할 수 있게 긴축하겠구나. 근데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오면 세상에 인플레이션은, 예, 아무리 시장이 다 희망 회로를 돌리고 다 뭐 뭐든지 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은 뭐든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다 맞춰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낮게 나오면 이제 또 저기 그게 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물가는 높은데 예. 그 뭐 성장성마저 낮게 나온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거야말로 둘 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고용이나 소비가 낮게 나오면 하이어 폴 롱거에서 하이어까지는 안 되더라도 롱거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물가는 끝에가 다시 더 계속 올라가는데 롱거만 남아요. 기준금리가 계속 롱거가 내려갈 수는 없다고요. 많이 그죠? 물가가 지금 이렇게 치솟는데, 그러면 전월비 지금 헤드라인이 0.6이었는데 만약에 그냥 0.6으로 향후 12개월이 똑같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7.2%잖아요, 연간으로.
근데 만약에 다음 달에 또 전월비로 1%가 나올지 뭐 어떻게 알아요? 요새 유가 상승만 봤을 때는. 그럼 그건 결국에 다 근원으로 무조건 시간을 두고 전이가 되고. 근데 너무 나이브하다 진짜 시장이 아직도. 너무너무 나이브하다. 정말 크게 부러질 수 있으니 저는 조심하시라고 특히 그쪽 성장 이쪽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어제 CPI 얘기해 주시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해 주셨는데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좀 궁금한 것도 한번 여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